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방탄용 우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임기 막판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 관리 업체가 공실 관리비를 남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수돗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업체 측이 제대로 된 인상 근거를 설명하지 않자 세입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수법의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 북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주러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YTN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며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건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공감과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은 본인이 충분히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보건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아산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 지금 대란 상황이 난 그 원인 자체가 지방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복지부가 강행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주로 대사관은 신중한 숙고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내 행사로 보고 외국 정상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우호국과 비우호국을 포함해 러시아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 공관장을 초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참석 결정은 한러 간 여러 현안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 등 권익 보호와 더불어 대러 관계에 대한 전략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0시 50분 북한 황해북도 연산 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진앙은 북위 38.8도, 동경 126.17도로 발생 깊이는 11km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가 부활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라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소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거라며 비서진 개편으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당내에선 총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윤 대통령이 거듭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내친 김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된 메시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입장과 만약에 동의 반복하는 각오를 하시고 과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실까, 그러지는 분명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소통을 위한 인사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핑계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며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가족 방탄용 인사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하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방탄,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야권은 이번 민정수석 인선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과 맞물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불화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제 임기 만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법안 처리율은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출장에는 여야가 한마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 법안 처리율은 입법부 성적표로 평가됩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대에 불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대, 19대 국회가 각각 38%, 45%를 기록한 걸 고려하면 만족할 수 없는 낙제점인 셈입니다. 폐기될 처지에 쌓여있는 법안들을 보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고준위 방패물법,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연금개혁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기 말 의원들의 앞다퉈 나가려는 해외 출장에는 여야 뜻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중앙아시아로 6박 8일 출장을 떠나 있습니다.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도 산림 분야 연구를 이유로 8일 동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오기도 했고, 여야 의원 모임인 자전거 연구 모임은 협력 방안 연구란 명분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계획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장 순방을 포함한 해외 출장에는 총선 낙선자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말년 휴가, 배려성 외유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낙선자들이 대거 외유에 나서는 것도 국회의원 다시 할 사람들이 아닌데, 새로운 임기 할 사람들이 아닌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 돈 또한 혈세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봅니다. 지난 3월까지 21대 국회가 사용한 해외 출장 경비는 173억 9천여만 원. 이마저도 비공개 예산 22%가량은 뺀 액수입니다. 헌법기관으로의 의원 외교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제1 업무인 법안 처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건 주객전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에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고기 대표 등은 어제 오후 공수처에 조경 복지부 장관, 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거나 작성한 뒤 폐기해 공공기록물을 멸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각 학교에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은 몰아치기 수업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의대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은 이번 달 중순입니다. 개강을 한 35개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모든 의대에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15주씩 2학기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여름, 겨울방학 없이 학년제로 운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8월 초 중순까지 개강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실습이 많은 의대의 특성상 이런 몰아치기식 수업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의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적절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일자만 맞춘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을 따라가더라도 학업 분량이 너무 많아 성적 미달 학생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연세대 등 일부 의대 측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의대 증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부패 수사부와 범죄수익 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는 20일로 조사 날짜를 잡고 가방 전달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엔 먼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목사는 이와 별개로 김 여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유포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입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한 뒤에 이 사이트를 아예 폐쇄해버리는 수법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유명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판매 글을 올린 A씨. 기다림 끝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쓰다 남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다며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로 옮겨 거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이렇게 선뜻 제가 올린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상한 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구매자가 입금했다는 포인트를 인출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기 계정으로 의심돼 출금할 수 없다는 사이트 측 답변을 받은 겁니다. 대신 사이트 측은 물품 값만큼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동결이 풀리고 출금도 가능하다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뭐 100건도 넘을 만큼 많은 물품들을 뭐 판매도 하고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판매자 입장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좀 많이 경계를 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사이트 측 요구에 22만 원으로 시작된 입금액은 700여만 원으로 금세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이트가 아예 폐쇄돼 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전혀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거짓으로 올려뒀던 겁니다. A씨 외에도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SNS 대화방엔 이미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내 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저는 당황하잖아요. 이 사람도 약간 닭다리를 하듯이 비슷하게 하니까 저도 이게 뭐 생각할 겨를 없이. 피해자들의 고소가 쏟아지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집주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빌라 관리업체가 이렇게 생겨난 공실들의 관리비를 남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째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A씨 부부. 다달이 5만 원 안팎의 관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별다른 고지 없이 관리비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기더니 11월에는 무려 2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A씨 부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공실이 늘어나 관리비가 올라가게 됐다는 게 관리업체의 답변이었습니다. 빌라의 몇몇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상황에서 해당 가구의 세입자까지 나가버리자 우선 남은 세입자들에게 공실 관리비까지 부담하게 한 겁니다. 업체 측은 이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뭔지,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2번 정도 이제 무슨 내역인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관리상의 문제점들과 함께해서 보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부부는 업체 측의 불성실한 대응에 항의 차원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황당한 조치가 돌아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수돗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물을 끊어버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A씨 부부가 사는 빌라 건물은 모두 16가구 규모인데 6가구 정도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내는 거고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내는 거죠.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관리비를 안 낸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업체 측은 공실 관리비 처리 방식의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북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신지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자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쓰레기 수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싣고 가는 차 있잖아요. 밑 차량 하부 쪽에서 불꽃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황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짜리 화물차가 완전히 불에 타 훼손됐습니다. 화물차가 새까맣게 그을려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청주 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 부근에서 냉동 식자재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 화물차를 완전히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북한 황해북도 연산 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진앙은 북위 38.80도, 동경 126.17도로 발생 깊이는 11km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저가 운동화 구매 기회에 당첨됐다는 SNS 홍보에 속아서 운동화 가격의 25배를 구독료로 납부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최저가 운동화 가격 광고를 보고 들어간 한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쿠팡 로고를 달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외 쇼핑몰입니다. 결제를 시도하면 뽑기 게임이 나오는데 3번 안에 당첨될 경우 14만 원이 넘는 운동화 한 켤레를 단돈 2,700원에 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당첨 기회를 얻도록 유도하는 건데 5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운동화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운동화를 결제하고 몇 시간 뒤 운동화 가격의 25배가 넘는 6만 원가량이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됐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난 2월 이후 2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슷한 피해 사례만 모두 11건에 달합니다. 구제 방안도 막막합니다. 보통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해 사이트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데다 검색으로도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겨우 사이트를 찾아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이후 추가 결제만 막을 수 있을 뿐 환불을 요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또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와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와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오는 13일부터 시정 조치합니다.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13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투아렉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원위치를 하는 과정에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20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이 오는 7월까지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선수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성심당몰이 해킹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수사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발당한 경찰관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된 A 총영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지난 3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수도권에 있는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 그리고 딸까지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현장에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선사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2억 원 상당의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 등을 밀수하다가 붙잡힌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달아나 세관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дравствуйте, товарищ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대화하되 대등한 조건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한 푸틴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낮 12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안드레프스키 홀. 러시아 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원, 외교관 등 2,6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6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입니다.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푸틴은 러시아 국가 연주 후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도 대등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Мы не отказываемся от диалога с запад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бор за ними. намерены ли они и дальше.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번 취임식을 보이콧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국가들과 함께 한국도 이른바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3월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 87.28%로 승리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30년 77살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6선에 성공한다면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 집권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어버이날인 오늘도 남부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이 낮은데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9도, 대전은 9.7도, 대구는 10.4도, 부산은 11.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 대전도 21도, 광주는 22도, 대구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의 비는 밤사이 모두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현재 비구름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오후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한 주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해지겠는데요. 다만 전형적인 봄 날씨답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내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YTN은 전 과정을 생중계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 발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집니다. 기자들 없이 참모들만 배석한 채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을 예정인데 주로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등의 3대 개혁부터 의료 개혁까지 주요 국정과제의 완수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결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총선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등 최근의 경제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발언을 마친 뒤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다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선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정수석 신설과 같은 정무적 현안부터 의대 증원 등의 굵직한 정책 이슈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이 시간 동안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전 공식 회견은 1년 9개월 전에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30여 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현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오늘 정견 발표회에 참석해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송석준, 추경호 의원은 정견 발표회를 통해 여소야대 전국에 대응할 각자의 전략을 중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견 발표회를 거쳐 내일은 새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합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의원이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오늘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 고심 중인 박지원 당선인의 출마 여부도 경선 전 변수로 꼽힙니다.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은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선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가 검찰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물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관심은 조사 방식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건부와 관련된 이전 사례를 보면 서면 조사부터 관저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조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우할 경우 검찰총장이 강조한 신속 원칙 수사에 의문이 생기고 이후 야당의 특검법 촉구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조사 방식은 직접 소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란 신분이 검찰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여러 판단에 따라 조사 방식이 결정되면 그 함의와 무게감에 맞춰 여론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이 돼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저버렸거나 학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8개 차 중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결함 보상 리콜에 나섭니다.
이 대상은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천여 대와 기아 K3 등 3개 차종 2천여 대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와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개 차종도 포함됐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로 송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차하는 순간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서 잘못 송금하는 착오 송금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청라에 들어선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가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하루 90톤,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세계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대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의견 수렴에도 나섭니다. 강원도 농촌마을에서 작은 도로 하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마을의 길인데 알고 보니 개인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농촌마을. 폭 4m 도로 절반이 철제 울타리로 막혔습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부딪히면서 갔어, 이 사이드밀러. 저기 불편한 건 말도 못하죠, 뭐. 아이고, 저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26가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길. 사실 개인 소유 땅입니다. 수십 년간 마을 주민이 사용한 비포장길에 10여 년 전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가 됐는데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말에는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아예 길을 막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땅 주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해준 적이 없는데 아스팔트가 깔렸고 이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춘천시청에 그럼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럼 길에다 사용되는 땅만큼을 저는 농지 손실 보상금을 달라는 거예요. 춘천시가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땅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큽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만 매입할 경우 도로가 놓인 주변 다른 땅 주인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한적이에요. 뭐 시청에서 이렇게 이제 노력은 하고 계셔요. 근데 당장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 엄청나게 불편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주민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졌고 땅 주인은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며 주민 일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공로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이 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주민이 이용한 마을길을 놓고 재산권과 통행권이 충돌한 상황. 제대로 된 행정처리 없이 도로를 깐 자치단체가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등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그야말로 금배추가 된 양배추를 포함해서 채소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값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밥상 물가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동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값이 된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의 도매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 됐습니다. 양배추 외에도 배추, 당근 등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비축량을 풀고 납품 단가 지원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배추와 양배추는 가장 비쌀 때와 비교해 하락 반전했고 무와 대파도 각각 5, 6월 중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서 그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의 가격은 좀 평년 수준으로 좀 저희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마늘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김입니다. 재배 면적이 5.7%나 줄어든 마늘은 고온과 잦은 비로 마늘 쪽이 여러 개로 벌어지는 벌마늘 현상까지 증가해 정부가 피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마늘 수요가 줄어 당장 가격 변동이 크지 않지만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의 물가 상승률은 10%, 소비자 물가의 3.4배였습니다. 또 김밥에 쓰이는 김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 속당 1,089원으로 무려 80.1%가 올랐습니다. 김가루가 또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키로에 15,000원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25,000원까지 올라버렸어요, 키로에. 그래서 식당에서 많이 쓰시는 김가루는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채소값 상승에 김까지 오르며 김밥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김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7, 8천만 송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김 양이 자꾸 줄어들면서 올해 수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다 보니까 김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해외에서 조미김과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며 수출량까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김 가격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저가 운동화 구매 기회에 당첨됐다는 SNS 홍보에 속아 운동화 가격의 25배를 구독료로 납부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모두 1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SNS에서 최저가의 브랜드 운동화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많게는 25배에 달하는 돈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가 됐고 결제 취소를 요구해도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가자지구 최후의 피난처였던 라파에서의 지상전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 없는 가자에서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재 도구에 매트리스, 철거한 텐트까지 짐이 가득한 트럭과 승용차, 수레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 사이에 간신히 몸을 얹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가까스로 피신했던 천막촌의 텐트를 접고 다시 짐을 꾸립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라파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소한 이 전쟁을 잠시 멈출 수 있는 휴전이라도 되기를 바라지만 이젠 희망 고문에도 지쳤습니다. تصير عملية التهدئة يا رب، احنا بنتمنى من ربنا تصير عملية التهدئة، بس اللي شايفه انه نتنياهو بدش تهدئة وبدش وقف اطلاق النار، بده يهجر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يهجرنا على سيناء ويدمر غزة ويحتلوها. والله احنا متفائلين كثير لانه شوف كم شهر لهم يعطونا التفاؤل يقولها بكره بعد. 이스라엘군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가자 주민의 생명줄인 구호물자 보급로는 아예 끊어진 상황. 유엔은 가자 지구의 식량 위기가 최악의 단계인 기근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t's hard to see if that closes for an extended period how aid agencies avert famine across the Gaza Strip.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ven the best friends of Israel are clear. An assault on Rafah would be a strategic mistake, a political calamity, and a humanitarian nightmare. 가자 전쟁으로 이미 3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펼쳐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한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보안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에서 강조한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자회사 서버에서 라인 고객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읽히면서 한국 내 반발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가 보안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この行政指導の内容は安全管理措置等の強化や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などの措置を講じるよう求めたものであります。この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には様々な方策があると。 자본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가 주식 매각을 강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인 지배구조와 지분 관련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이버가 지난 3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애플이 자사의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온라인으로 렐루즈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은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동부 해안 도시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6명이 숨지고 48명이 잔해 속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2시쯤 남아공 웨스턴 케이프주에 위치한 조지시에서 공사 중이던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사 인력 총 75명 가운데 6명이 숨졌으며 21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48명은 매몰돼 현재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소도시 외곽 주거 지역으로 번지면서 건물 수십 채가 불타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는 현지 시간 6일 이르쿠츠크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브라츠크시 외곽 비호레프카 마을로 확산하면서 건물 15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비상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연계 해커들이 영국군 급여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7일 하원에서 국방부 계약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군인 급여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며 최근 전역자를 포함해 전현직 군인 27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국가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영국 매체들은 중국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산골 마을로 초대하며 친도를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 부부는 현지 시간 7일 오후 프랑스 남서부 오트피레네의 콜디 투르말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중동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관광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이기도 하죠.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고 또 한국 여행 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큰손이기도 한데요. 이들을 위한 관광 자원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 두바이에 한류 팬 4천 명이 모였습니다. K-팝에 맞춰 아이돌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고 관객석에선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응원합니다. 중동 전통 옷차림 정도를 제외하면 여느 한국 콘서트장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사장 곳곳엔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됐습니다. 영상 속에서만 보던 한국 음식을 맛보고 건강 상담도 받아보고 K-팝 아이돌처럼 꾸미거나 응원봉도 만들어보는 겁니다. I see a lot of street food there and I like street food. So like Korean food especially. So I would really like there to go just for the food. 서울의 사계절을 소개하는 서울의 달 아래의 미니 서울광장에선 서울 사람처럼 여유를 부려볼 수도 있습니다. 관광의 트렌드가 체험 관광입니다. 서울에 오면 비로소 할 수 있는 체험을
이곳 행사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서울 방문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지난해 중동 관광객 비중은 전체 방한 관광객의 1.8% 수준으로 적지만 증가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번 오면 평균 열흘 이상 체류하고 1인 평균 지출 경비도 평균보다 37%나 많은데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관광 잠재력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관광 수요가 실제 여행으로 이어지려면 할랄 푸드나 할랄 제품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더 필요합니다. 또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이라는 아랍에미리트라도 젊은 여성들끼리만 여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